혹시 혈당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달콤한 과일을 모두 끊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특히 여름철이면 향긋하고 달콤한 이 과일을 앞에 두고도 이렇게 단데 먹어도 괜찮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과일에는 천연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이 달다고 해서 무조건 혈당 관리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과일은 바로 여름철 대표 과일인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단맛이 강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적정량을 생과일 그대로 먹는다면 혈당 관리 중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 역시 당뇨가 있다고 해서 과일을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생과일이나 무가당 냉동과일을 탄수화물 섭취량에 맞춰 먹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은 생과일 1개 정도는 대략 탄수화물 15g에 해당하는 1회 분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숭아는 왜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도 적정량 먹을 수 있는 과일일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단맛과 혈당 지수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혈당 지수인 GI는 음식을 먹은 뒤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나타내고 혈당 부하 지수인 GL은 실제로 먹은 양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까지 함께 고려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같은 과일이라도 한두 조각을 먹었을 때와 커다란 복숭아를 두세 개 연달아 먹었을 때는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GL은 GI뿐 아니라 실제 섭취량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혈당 반응을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숭아는 수분이 풍부하고 비교적 열량이 낮으며 식이섬유와 여러 식물성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음식 속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어느 정도 늦춰주기 때문에 복숭아를 갈아 마시는 것보다 씹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복숭아 1개를 먹는다고 이미 올라간 혈당이 떨어지거나 당뇨가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숭아는 혈당을 낮추는 약이 아니라 섭취량을 조절하면 당뇨 식단에도 포함할 수 있는 생과일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복숭아는 사과, 배, 자두 등과 함께 비교적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군으로 분류되기도 했으며 낮은 혈당 지수의 과일을 적정량 섭취하는 식단은 제2형 당뇨병 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렇다면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복숭아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가장 무난한 양은 중간 크기 복숭아 1개 또는 크기가 아주 큰 복숭아라면 절반에서 3분의 2개 정도입니다. 제품과 크기에 따라 당질 함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개수보다 한 번에 먹는 양을 자신의 주먹 정도 크기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특히 딱딱한 복숭아라고 해서 당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말랑한 복숭아라고 해서 무조건 혈당을 크게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품종과 숙성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총 섭취량입니다. 딱딱하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두세 개를 연달아 먹는다면 결국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복숭아를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식사를 배부르게 마친 뒤 후식으로 복숭아까지 많이 먹으면 밥과 반찬에서 섭취한 탄수화물에 복숭아의 당분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식후에 커다란 복숭아 1개를 더 먹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를 먹고 싶다면 식사의 탄수화물 양을 조금 줄이고 식사 중간이나 식사와 함께 소량 먹거나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으로 정해진 양만 먹는 방법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혈당 반응은 다르므로 당뇨가 있다면 복숭아를 먹기 전과 먹은 뒤에 혈당을 직접 확인해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숭아를 먹을 때 견과류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처럼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과 소량 함께 먹는 것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이나 꿀이 들어간 요거트, 아이스크림, 연유와 함께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복숭아 자체보다 함께 넣은 설탕과 시럽 때문에 전체 당류와 열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숭아를 혈당 걱정 없이 먹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형태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숭아 주스입니다. 복숭아를 갈거나 착즙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마시기 쉬우며 시중 제품에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추가된 경우도 많습니다. 복숭아 100%라고 적혀 있더라도
액체 형태는 통째로 씹어 먹을 때보다 섭취 속도가 빠르므로 혈당 관리 중이라면 생복숭아를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물에 담긴 황도 통조림입니다. 황도라는 품종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통조림에 함께 들어있는 달콤한 시럽이 문제입니다. 통조림을 선택해야 한다면 설탕 시럽 제품보다는 물이나 무가당 주스에 담긴 제품을 고르고 영양정보에서 탄수화물과 첨가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숭아청과 복숭아잼입니다. 과일로 만들었다고 해서 생과일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과 잼은 보관성과 맛을 위해 많은 양의 설탕을 넣는 경우가 많아 한두 숟가락만으로도 당류 섭취량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말린 복숭아 역시 수분이 빠져 작은 양의 당분이 농축되므로 생복숭아보다 훨씬 적은 양만 먹어야 합니다. 말린 과일은 적은 양으로도 탄수화물 섭취량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어 양 조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복숭아의 껍질은 반드시 먹어야 할까요? 복숭아 껍질에도 식이섬유와 식물성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 껍질째 먹을 수 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껍질의 털 때문에 입안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껍질을 벗겼다고 해서 복숭아의 영양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소화 상태에 맞춰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복숭아를 먹은 뒤 입술이나 입안, 목구멍이 간지럽거나 얼굴이 붓고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분들은 단순히 복숭아 털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먹으면 안 됩니다. 복숭아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과일이며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입안 가려움이나 따끔거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증상이 생기면 섭취를 중단하고 목이 조이거나 숨쉬기 어렵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칼륨 섭취를 제한하라는 지시를 받은 분은 복숭아를 포함한 과일의 양을 임의로 늘리지 말고 담당 의료진이나 영양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숭아는 달콤하지만 당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해야 하는 과일은 아닙니다. 다만 한 번에 중간 크기 1개 정도로 양을 제한하고 주스나 청, 잼, 설탕 시럽 통조림이 아닌 생과일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배부르게 한 뒤 후식으로 추가하기보다는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 안에서 간식이나 식사의 일부로 드시고 가능하다면 자신의 식후 혈당 반응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복숭아를 많이 먹는다고 혈당이 더 좋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는 양으로 먹을 때 비로소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 기억하시면 달콤한 복숭아를 무조건 참지 않고도 보다 현명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맛있고 신선한 복숭아를 찾기 어려우셨던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확인한 복숭아 링크를 영상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식습관으로 혈당 관리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